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은영 순한맛 이 책 1000%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을 하나씩 스캔하는 것보다 그냥 PDF 파일로 보여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옆에 이제 아이패드를 연결했어요. 일단은 여기 앱에 들어가서 바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 서문 나오는 4쪽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인 320쪽 정도까지 이제 속속들이 다 얘기를 할 거니까 책에 대한 별도 강의는 없어요. 이게 강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이용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일단 서문이 있죠. 이 책을 만들어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라서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예상 독자예요. 예상 독자가 제가 4가지로 적어놨죠. Bee, Tree, Agriculture, Heritage 뭐 이런 단어나 What are you up to? This water tastes like lemon 이런 문장을 곧바로 해석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만약 이런 단어가 익숙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장 정도는 나는 뭐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책은 너무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상 독자는 가장 쉬운 영문법 책을 찾는 분들이에요. 지금 시중에 나온 책 중에 이 책이 제일 쉬울 거예요. 성인용 책 중에는 아마 이게 제일 쉬울 건데, 그래서 영어를 오랫동안 안 했거나 아니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정말 쉬운 영문법 책, 영어를 시작하는 책을 찾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금 우리가 영포자용 뭐 영문법이나 아니면 왕기초 영어책이 이제 뭐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도 아직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와 함께 영어 공부하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이제 영어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 영어도 좀 동시에 공부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영어 초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이 사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지금 느끼셨겠지만 책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책 사용법을 서문 바로 다음에 되게 중요하게 6가지를 적어놨거든요. 이 책은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라고 적은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적혀있는 QR코드 있죠? 여기에 들어가서 기초영어 퀴즈렛 클래스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발음 듣고 또 단어 테스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이 책과 더불어서 퀴즈렛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단어와 문장을 마주치게 되실 건데 그때 발음을 반드시 녹음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발음은 그냥 지나치고 그냥 넘어가는 뭐 30, 40대 학습자분들이 되게 많죠. 발음은 나중에 고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발음은 반드시 지금 녹음해서 지금부터 똑바로 하셔야 돼요. 발음을 제대로 못하면 안 들리고요. 그리고 안 들려서 또 발음이 잘 안 되고 좀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시려면 들을 때도 열심히 듣고 말할 때도 열심히 똑같이 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3번은 이제 생각보다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 발음 연습하실 때 보통 이제 모기 소리로 많이 연습을 하시거든요. 좀 약간 부끄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작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발음 연습하실 때 정확히 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속삭이면 안 되고 타인과 대화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정도 데시벨로 혹은 이 이상 큰 소리로 정확히 발음을 연습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 적힌 걸 보면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 책을 만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풀어나가면서 틀리거나 아니면 뭐 답을 적지 못하거나 약간 뭐 좀 상심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틀린다는 게 사실 매일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잘하게 될 거라는 뜻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놓지 않고 하나하나 다 풀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번은 인스턴트 공부용이 아니다라고 적혀있죠. 보통 책은 마케팅의 이유로 저자의 의도와 이제 상관없이 뭔가를 이제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며칠 안에, 몇 달 안에 뭘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인스턴트 공부용이 아니에요. 이 책을 다 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서나 미드를 이용해서 정말 진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 전 단계를 마련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책이니만큼 꼼꼼하게 보고 맨 뒤에 제가 적어놓은 진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에는 답지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퀴즈랩 클래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한국어로 다 이제 해석해놨고 발음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 퀴즈랩 클래스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목차네요. 이 목차에서는 뭐 그냥 넘어가긴 할 건데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책과 관련된 뭐 공부하다가 생기는 질문 같은 거 저한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질문이 제가 이미 책에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Q&A가 이렇게 명사 챕터마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챕터 뭐 7에 적혀 있는데 나는 3쯤에 그 질문이 생겼다 이러면 이제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질문이 생기면 이 목차에서 여기 지금 Q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 이런 애들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없으면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명사로 들어갈게요. 명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명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뭐 명사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뭐 이 책에 들어갈 명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명사편 사용법이에요. 책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이 책 안에도 책 사용법이 되게 구간별로 많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보시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명사편 사용법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책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물음표가 달린 뭔가 표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답안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 책을 받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하면 돼요. 1월 이라고 적혀있고 물음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1월이 영어로 뭔지 안다 이러면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적고 여기도 뭐 이렇게 적어 나가시면 돼요. 적어 나가다가 만약에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빈칸으로 두고 나중에 옆에 있는 답을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전 찾아서 뭐 예를 들어서 5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전을 찾아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사전을 찾았다 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옆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때는 뭐 1월은 이렇게 생겼구나, 발음은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발음을 듣고 싶으면 일단은 퀴즈렛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퀴즈렛이 있고 뭐 네이버 사전 들어가셔도 되고 영영사전 들어가도 되고, 지금 뭐 전자사전 쓰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뭐 거기서 이제 검색해서 발음을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exerci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January가 들어간 문장을 적으시면 됩니다.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얘를 사전에 검색하세요. 사전에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제가 제니어리를 사전에 검색해봤어요. 이거를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example이라고 되어 있고 제니어리가 들어간 여러 가지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애들이 좀 짧죠. 짧은 애들 위주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뭐 긴 문장 적고 싶으면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exercise 부분을 채우는 건데요. 이제 단어당 뭐 2개씩 3개씩 이렇게 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채워야 하는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책에도 적혀 있지만 이걸 다 채우겠다고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단어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엑서사이즈 부분에 예문 하나만 적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 책은 딱 보면 알겠지만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 맘대로 요리해서 쓸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 없이, 나는 여기에 예문을 하나 적고 싶다 하면 하나 적고, 뭐 5개 적고 싶다 이러면 5개 적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명사편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에 보면 이제 연필 부분이 있어요. 연필 아이콘이 있고, 제가 옆에 뭐 이렇게 적어놨죠. V와 B의 발음을 잘 구별하도록 합니다. V는 F 발음과 입모양이 똑같지만 목청이 울려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죠. 이게 왜 적혀있냐면 제가 이 책을 만들고 여러 명의 학생과 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자꾸 틀리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 단어에서는 November이죠. 그런데 발음을 November이라고 하더라. 학생들이 자꾸 이런 실수를 하니까 그 실수와 관련된 커멘트를 제가 연필 모양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필 부분을 보고 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지 이런 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도 21쪽에도 연필이 여러 개 있죠. V는 F 발음과 입모양이 똑같지만 목청이 울려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거나 Fools에서 F 발음은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은 상태에서 바람이 새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이렇게 나야 된다는 거죠. P로 발음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이렇게 연필돼 있는 거 잘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볼게요. 처음으로 나온 Q&A 섹션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나온 Q&A는 뭐냐면 이제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챕터 1을 가르칠 때 이 질문을 했다 하면 제가 여기에 Q&A를 넣은 거고요. 뭐 임의로 개수를 잘라서 넣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쯤에 이 질문을 하더라 이래서 이제 이렇게 넣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는 챕터 1이니까 영어 발음과 관련해서 질문을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 어떤 거 유의해서 발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영어 발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뭐 1, 2 해서 뭐 8까지 있는데 지금 각 챕터마다 테마가 있어요. 챕터 2는 예를 들면 타운하우스 룸이죠. 제가 이 책을 만들 때 8가지 테마를 정해놓고요. 단어는 몇 개 안 정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요 정도만 준비해오는 거예요. 수업 때. 요 정도만 준비를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펜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필통은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통을 추가하는 거예요. 책에. 그리고 뭐 연필, 지우개 하다가 그럼 자는 영어로 뭐예요? 이렇게 하면 자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화이트는요? 계산기는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추가된 거예요. 정말 많이 추가된 거죠. 이게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연필, 펜 때문에 필통이 생각나고 그래서 또 자도 생각나고 수정액은 뭐라고 할까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알고 싶은 영어 단어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통을 외워라 라고 하는 것보다 필통이 영어로 뭔지 궁금해야 조금 더 암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방식을 이용하려고 단어를 적게 준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실 때도 아파트라는 단어를 보고 나는 주택이 영어로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이제 사전에 찾아서 영어 단어를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옆에 뭐 예문 적어서 브레인스토밍 스스로 하셔서 새로운 단어 여기에 더해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지금 이 책을 보면 64쪽, 65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 밑에 발음 기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Q&A 하나를 건너뛰면요. 더 이상 발음 기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발음 기호도 있으면 보고 읽기가 되게 편한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발음 기호를 없앤 이유가 있어요. 발음 기호가 있다 보니까 기호 하나하나를 외워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발음 기호를 알면 물론 좋지만 지금 초보인 상태에서 발음 기호까지 외운다고 막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앴고요. 찾아보고 싶으면 사전에 그냥 검색하면 바로 옆에 발음 기호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기호를 읽을 줄 몰라도 영어를 구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발음 기호는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밑에 Q&A 보면 발음기호 찾는 방법, 뭐 발음기호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냐, 영어 단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도 되냐, 뭐 이런 Q&A도 들어가 있죠.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명사편 관련해서는 이제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관사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관사는 파트 특성상 관사라는 이제 품사 자체가 한국어에 없다 보니까 관사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초보자들은 아예 그냥 관사가 뭐야, 뭐
어는 어디 넣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고, 나중에 좀 고수에 근접했을 때는 이게 언지, 던지, 아니면 무관사인지 이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는데, 이제 초보인 분들은 내가 지금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문장을 받아들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관사를 공부하시면서 여기에는 그냥 어가 붙는구나, 여기는 s가 붙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적혀있는 거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진도로 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관사 파트를 제가 넣었을 때 관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관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뭐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건 되게 사소해 보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그 문장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어감이나 아니면 숨은 뜻, 이런 것들, 뉘앙스, 이걸 판단하는데 되게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관사가 왜 중요한지 되게 극단적으로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고요. 관사 연습에 앞서서 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건 이제 구분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붙여놓은 거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관사편은 이제 또 사용법 읽어보시고 옆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물음표 적혀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채워 넣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그 연필 이거 영어로 적어보신 다음에 답이 여기 있어요. 바로 옆에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로 옆에 의미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얘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는 다 없어요, 그죠? 얘네는 직접 채워 넣은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퀴즈에 들어가서 의미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유추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관사도 연습을 쭉 하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관사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사 마무리하면서 제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놨어요. 근데 숫자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나 서수, 기수 세는 거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고, 숫자가 뭐 이렇게 왕 커졌을 때 이런 거 이제 못 세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이거는 뭐 사전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쭉 적고 확인해 보시고요. 관사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들어갔죠. 여기서는 a lot of, many, some 뭐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왜 넣었냐면 이제 이거를 보고 나서 제가 옥스퍼드 원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옥스퍼드 커리에 들어가면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적어놓은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표현들이 되게 아주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보면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준비가 덜 됐다라고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자주 등장하는 이런 쉬운 표현은 관사편에 그냥 넣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넘어가 볼게요. 뭐 모든 파트가 마찬가지지만 뭐 들어가기에 앞서 이런 부분이 있고, 형용사는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라는 다소 특이한 구간이 있죠. 이제 이 구간은 왜 넣었었냐면 보통은 뭐 품사에 들어갈 때 그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어가는데 사실 형용사는 정말 수월하고 쉬운 그런 품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너희가 해석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당장 풀어보자, 이런 의도로 접근을 한 거고요. 이거는 사전 검색하거나 뭐 그냥 영어 조금이라도 알면 그냥 바로 읽으면 이제 해석 가능한 그런 아주 쉬운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이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용법을 읽으셔야 되죠. 여기서 사용법을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엑서사이즈를 계속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영작은 없고 여기서는 한국어로 뜻을 적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red, thin, thick 이렇게 제가 표현을 적었는데 뭐 빨강색, 얇다, 굵다, 뭐 두껍다 이런 표현 이외에 뭐 노란색, 뭐 파랑색 이런 거 알고 싶으시면 명사편에서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연장해서 여러 가지 표현 적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제 223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해답이 나오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그런 표현에 대한 답이 있으니까 여기서 확인을 하고 전치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명사나 관사, 특히 관사 같은 경우 이제 앞에서 구구절절 설명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치사는 설명이 요만큼밖에 없죠. 사실 전치사는 말보다는 문장이나 표현을 많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가 무엇인지 아주 짧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시면 at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그리고 전치사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이제 올바른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치사는 at이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조금 추가 설명 이렇게 읽은 다음에 여기에 한국어 뜻 적어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전치사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제가 여기에는 뭐 한 20개? 30개 정도 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고 원서로 넘어가서 조금 더 새로운 전치사를 보고 뭐 중급 정도의 영문법 책을 보면서 더 많은 전치사를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전치사를 마주하면 되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냥 그때그때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건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at의 뜻을 막 다 정리를 한꺼번에 해서 외우려고 하면 뭐 뜻이 10개, 20개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말고요. 그냥 제가 적어놓은 부분 확실히 이해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전치사 구성 자체가 at이 들어간 뭐 특정 전치사가 들어간 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문장도 나와요.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나오니까 이것도 해석해보고, 만약에 내가 해석한 게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제 퀴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뭐 발음도 듣고 테스트도 볼 수 있어요. 전치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뭐 at의 뜻, 뭐 in의 뜻, 그리고 on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요. 이거를 다 학습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동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사는 여기 책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동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전에 동사도 좀 구구절절 설명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에 문장을 영작해보라는 아주 대범한 테스트가 있죠. 지금 뭐 영작 배우지도 않았는데 사실 할 수 있어요. 나는 화가 났다.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안 되면 이제 밑에 바로 답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M이나 여기 밑에 나오는 뭐 R 이런 게 저희가 위에서 뭐 전치사 파트나 이런 곳에서 이미 다 보내드려요. 제가 그때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야 정리를 하는 거죠. 사실 몰라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품사가 뭔지 사실 안 중요한 거죠. 알고 보니 얘는 동사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알고만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건 영작이 되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M 배우고 R 배우고 is 배우고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영작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영작을 많이 하게 될 거고, 이 책이 끝난 다음에 가게 될 원서에는 방금 영작한 수준의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작을 재미있게 해보고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읽고 넘어가시고, 뭐 동사편도 마찬가지로 사용법이 있죠. 사용법 읽은 다음에 해보시면 됩니다. 네, 동사편은 짧게 끝냈어요. 제가 여기를 조금 길게 빼려고 했더니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동사 학습하기를 되게 짧게 하고 끝냈는데, 여기는 이제 풀 때 여기 영어 단어 적혀 있으니까 여기에 뜻 여기에 적으시면 되고, 이제 이 영어 표현에 대한 의미도 여기에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장 있죠? 동사편에 나오는 문장은 앞서서 봤던 이제 어떤 문장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조금 더 실제 회화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규칙도 없고요. 사전을 찾아도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퀴즈랩 가서 내가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책이 끝났어요. 금방 끝났죠? 몇 분 됐죠? 30분도 안 됐네요. 318쪽에 가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진도가 모두 끝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이 책을 만든 자체, 이제 목적 자체가 원서를 읽고 미드 쉐도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금 심화된 그런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한 기초 단계 그런 선행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다 보셨으면 이제 원서 보셔도 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원서 읽기라든지 뭐 미드 쉐도잉 공부, 중급 난이도에 해당하는 영문법 책,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천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발음이 좀 문제가 있다 하면 영어 발음 연습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를 다 하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확인해서 다음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올려놓은 이런 자료나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정도에 제가 이런 공부법만 모은 책을 하나 낼 예정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미리 참고해서 공부하시거나 만약에 책으로 가지고 싶다 하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제 책 나오면 그때 구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조금 더 있죠. 이 책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잠깐만요. 책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제 펴서 봤을 때 약간 여기 이렇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글을 쓰고 이럴 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철 서비스를 신청해서 뭐 알라딘이나 뭐 예스24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분철 서비스를 신청하면 스프링으로 이렇게 와요. 여기 제가 사진을 이제 넣어볼게요. 이렇게 분철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렇게 펴기 좋게 스프링 달려오니까 이런 서비스 이용해보셔도 좋고요. 지금 알라딘이랑 예스24에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책 공부하면서 공부를 어떤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뭐 이게 30일이냐 60일이냐 90일이냐 뭐 1년 내내 봐도 되는 책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활용해서 30일 그리고 60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획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사실 60일이 맞아요. 왜냐면 이제 60일 계획표는 퀴즈렛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부족해도 2달이면 꽤 넉넉하니까 괜찮은데, 가끔씩 이제 뭐 시간이 좀 많거나 아니면 퀴즈렛을 이용하면서도 하루에 뭐 서너 시간 이상씩 공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은 30일 안에 기초 그냥 이거 다 보시고 그냥 바로 원서 넘어가셔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곱씹고 막 이렇게 할 생각 하지 말고요. 이 책은 한두 번 정도 빠르게 30일, 60일 단위로 훑으시고 바로 원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지 않았는데 되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을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책 구매 좌표는 밑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가상 계획표 이것도 PDF로 만들어서 드라이브에 올린 다음에 밑에 여기 영상 밑에 보면은 영상 설명 부분 있죠? 거기에 다 적혀 있을 거니까 거기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열공하시고요. 저희 중급이 내년 정도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전에 원서 많이 읽어서 내년에 중급 나왔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책 많이 읽으시고 공부 많이 해두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